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공제 없애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구매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죠. 최소 11개 주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결을 갑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판매의 40-45% 수준이고요. 전기차 판매 비중은 50-5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의 4년의 전기차 시대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25년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 20%로 기존 전망치 유지를 한다. 26년 이후에는 미국의 보조금 수정 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이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성장 전략을 극적으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내년 2차전지 여파의 적용 부정적 측면만 있지 않고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도 기회가 생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현지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로 따지면 전액 업체들인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트럼프 시대의 IRA 및 전기차 규제 수정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본다고 하면서 정리했었는데, 저 녹색으로 표시한 저 부분 설명했었죠. 캘리포니아 등 16개 친환경 주들의 ZEV 규제, 그러니까 Zero Emission Vehicle 규제 폐지에 어려움이 이제 있다. 연방 법률에 의한 웨이버. 저 16개 주들은 연방 법률에 의해서 이제 면제가 돼 있는데 웨이버를 받았는데, 저걸 이제 트럼프가 저 웨이버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이 시도는 강력한 반발 플러스 소송에 부닥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ZEV가 유지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은 여전히 전기차 전환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계속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매 보조금 폐지에 반발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산업의 흐름, 어떤 큰 틀의 흐름은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이걸 제가 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큰 뭐 변화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전기차 전환의 큰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속도는 뭐 좀 지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흐름이 지금 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년에 그 한병화 의원이 저희 연구소 회원들 대상으로 사용했던 자료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1기 때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6개 친환경주가 트럼프와 소송전으로 맞서면서 완성차 업체들한테 강화된 연비 규제 적용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따르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주 구매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동일한 룰 따르는 14개 주, 뭐 적때는 14개 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미국 자동차 시장의 40-50%는 전기차 중심으로 갈 것이다, 뭐 저때 저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6개 주가 미국 전기차 시장의 한 뭐 절반 이상을 판매해야 되는 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뭐 없애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서 계속 그 강화된 규제를 추진하면 그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완화된 수준으로 계속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반이 팔리는 주들에서 저렇게 페널티를 준다고 그러면 그 속도를 크게 늦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이어서 그 완성차 업체들이 트럼프에게 EV tax credit, IRA 규정상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촉진하라는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중국 전기차가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보조금이 없어져 버리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이 자율주행차의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제 저렇게 요구했다는 건데, 저 완성차 업체들은 GM이나 토요타나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다 이제 등등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이고요. 자율주행을 가속화하면, 자율주행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해야 되고 전자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한편으로, 그다음 전자 제어 장치들의 전력 소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전기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율주행차를 촉진한다는 것은 사실 전기차로 가는 방향 을 촉진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마당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공제 없애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구매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죠. 자, 캘리포니아와 트럼프의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긴 소송전이 트럼프 일기와 같이 진행될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12월을 기점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최근 새로운 보조금 도입을 주 상하원이 확정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2026년 모델부터 전기차 의무 비율은 35%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출시될 차량에 해당합니다. 올해 전기차 비중이 25% 수준이니 완성차 업체들이 느끼는 압박이 심합니다. 1년 만에 10%를 끌어올려야 하는 거죠. 저렇게 이제 그 전기차 의무 비율 35%로 끌어올리는 대신에 보조금을 다시 주니까 반발은 이제 뭐 낮아지겠죠.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의 의무 비율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는 소송 비용을 추가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소 11개 주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길을 갑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판매의 40-45% 수준이고요. 전기차 판매 비중은 50-5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이사녀의 전기차 시대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체 보조금 축소 후 다시 확대를 하는 논의를 이제 진행 중이고, 저소득층 대상 전기차 구입 지원 프로그램인 DCAP, Driving Clean Assistance Progra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 소비자의 전기차 구입 지원을 위한 이제 그 프로그램이고요. 뭐 구체적인 이제 조건은 뭐 다시 정하겠지만 저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 보면은 내년에 35로 돼 있고, 저게 계속 올라갑니다. 저 비율이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캘리포니아가 전체 미국 전기차 판매에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30% 가까이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주입니다. 뭐 주 단위로 보면 가장 큰 주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하나가 그 한국 그 경제 규모의 2배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그 정도로 큰 주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한병화 의원은 내년 전망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전기차 10월 판매가 전년비 16% 증가했고, 아까 유럽 같은 경우는 7% 증가한다고 이야기했죠. 유럽의 경우는 EU와 영국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CO2 배출 규제와 의무 판매 비율 완화 요구있지만 아직 당국의 수용 의사 없어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유럽에서는 규제의 컨트롤을 유지하면서 과거처럼 슈퍼 크레딧을 도입하거나 보조금을 재도입하는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 20%로 기존 전망치 유지를 한다. 26년 이후에는 미국의 보조금 수정 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이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성장 전략을 극적으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했는데, 저도 뭐 동의합니다. 트럼프 친하숙에도 각국 친환경 정책 안 바뀐다. 이거는 이제 그 단독 기사로 났는데요. 이 기사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코트라 무역관 이제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석유스탄 같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부흥을 이제 강조하고, 이러면서 이제 친환경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했는데, 코트라 무역관이야말로 이제 가장 현지에 밀착돼 있고 각국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데잖아요. 그 답변에 따르면 72곳에서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18곳에서 다소 축소될 것, 3곳에서 크게 축소될 것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히려 이제 3곳, 4곳에서는 다소 확대될 것, 크게 확대될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략 한 14곳 정도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축소되는 흐름으로 나타날 거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 본부장 코멘트를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더라도 유럽은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관련 기업들은 유럽에서 시장 확대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뉴욕, 시카고 등 북미 지역 무역관 7곳 중 6곳과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 등 유럽 지역 무역관 4곳은 트럼프 이후 친환경 정책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뭐 축소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겠죠.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전통 에너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동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확대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 정권에서 트럼프 시대에 2차전지 역발상 투자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친환경 정책 축소 가능성으로 주가가 급락한 2차전지 업종에 역발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정치 전략이 나왔고, 키움 정권 근준수 연구원 주장은 실제 시장
성장을 우려와는 달리 내년 2차전지 업황이 저게 부정정책만 있지 않고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도 기회가 생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선 이제 대중국 관세 상향 조치에 따른 반사 수혜가 있을 수 있고 예, 완전 자율주행 승인으로 전기차 침투율 상승이 기대되며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전기차 침투율 상승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현지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로 따지면 전액 업체들인 거죠. 전액 업체들이 가장 현지에 많이 적극적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진출해 있기 때문에 전액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그 미국 현지 이제 그 배터리 생산 캐파 갖고 있는 셀 업체들, 예,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는 2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면 그 근거로 정책과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유럽 탄소 규제 강화와 신차 출시 등 실적 개선 기대감, 예,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 가능성과 FSD 로보택시 규제 승인 등 정책 기술 모멘텀 등이 내년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고 이제 짚었고요. 예,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기차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테슬라 공급망과 정책 수혜주, 실적 성장주 중심으로 접근이 유효하며 하반기에는 2차전지 섹터의 추세적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큰 흐름은 잘 짚었더라고요. 근데 개별 종목 추천으로 가면 좀 영 이상한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한국 애널들이 뭐 하여튼 구체적인 종목은 보지 마시고 이런 의견 자체는 비교적 예, 맞는 의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